네, 여러분, 우리 과수 품목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자, 바로 이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단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과수 배웠냐?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포복자 배웠죠. 자, 포도, 복숭아, 자두. 자, 그리고 감귤 중에서 망감류까지 우리 과수 1강에서 살펴봤고요. 과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밤, 호두. 자, 그리고 참다래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작은 과수들이죠. 자, 대추, 매실, 살구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거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밤의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 자, 송이 기준으로 한다 이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 밤 이렇게 생겼죠. 얘를 우리 소과 규격대에 넣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 지름의 길이가 30제곱미터인 자, 이러한 소과 규격대에 밤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30mm를 초과하면은 우리가 정상, 30mm 이하면은 우리가 소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과로 조사된 거는 우리 과중 조사할 때 무게의 80%만 인정해준다. 자, 얘가 밤의 포인트였다. 자, 그리고 호두는 우리가 청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참다래죠. 참다래는 특이사항이 뭐였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제식 면적 조사를 해요. 자,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 자, 그리고 높이 조사를 해서 이 면적을 구할 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참다래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 자, 참다래는 우리가 중량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50g을 초과했냐? 아니면 50g 이하냐? 였죠. 자, 그래서 50g 이하인 우리 참다래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조사된 무게의 70%만 인정했다. 자, 얘가 지금 포인트였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 시간 거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작은 품목들 볼 거예요. 대추, 매실, 살구. 얘네들의 특징은 작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과실이 작아서 개수를 전부 세기 어려운 게 이 친구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추 품목의 사과 대추 품종. 사과대추는 우리 일반적인 포복자 감귤의 기준을 적용하되 과중조사는 반드시 실시한다. 자,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사과대추다 나오면은 지금 본 내용 말고 우리 1강 때 배운 내용 포복자 감귤 망감류 기준으로 수확량 조사를 해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과대추 이외의 일반 대추 품종은 오늘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어떻게 조사하냐 먼저 볼게요. 자, 조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 자, 공통된 내용이고요. 자, 특이사항 위주로 빠르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원래 이 보장하는 재해, 자, 보상하는 재해였는데 전부 보장이라고 개정되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심사를 하고, 자, 맞아요. 그러면은 바로 나무 조사를 진행한다. 실제 결과 주스, 미보상 주스, 고사나무 주스 조사를 하고요. 실제에서 미보상 고사를 빼면은 우리는 조사 대상 주스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별표 1에 따라서 전체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거야 우리는 조사할 수 있었고요. 자, 전체 표본 주수 몇 주로 할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표본 주 선정을 할 거다. 자,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평균적인 나무에서 구할 거다. 자, 표본주까지 구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착과량 그리고 과중 조사를 실시할 거다. 자, 착과량이랑 과중 조사를 실시를 할 건데 표본과실 수확 그리고 착과 무게를 조사한다. 자,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할 거예요. 자, 전부 수확해서 수확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하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표본주에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는, 자, 우리는 얘를 절반 조사라고 할 거예요.
자, 현장에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자, 그러면은 붙어있는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해서 조사하는 절반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박스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자면은, 자, 한 주당 착과 무게 어떻게 구하냐? 표본주에 있는 착과 무게 다 더한 거에서 표본 주수로 나누면은 한 주에 몇 개가 달려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선정할 수 있고요. 자, 표본주의 착과 무게는 조사된 착과량에, 자, 매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대 추정 지수란 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절반 조사를 했으면은 2를 곱해준다. 자, 일단 절반 조사 먼저 설명. 자, 절반 조사하면 아까 우리가, 자, 현장 상황에 따라서 표본주에 착과되어 있는 과실 중에 절반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총 이만큼 중에 반만 정확히 조사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지금 전체로 따지려면은 반밖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절반 조사한 거에 2를 곱해줘야지 이 전체의 과중을 조사한 게 된다. 자, 지금 무슨 설명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 특이사항에 절반 조사를 시행하였음이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본주의 착과 무게를 구할 때 2를 꼭 곱해줘야 한다. 자, 근데 만약에 절반 조사를 시행하였음 이런 문구가 없으면은 당연히 2를 곱해주지 않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매실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야 되는데, 자, 얘를 왜 하냐? 먼저 아래 보시자면은 이 비대 추정 지수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 품목 중에서 매실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매실의 각각의 품종별로 적정 수확일자 그리고 조사일자, 과실 비대 추정 지수를 참조해서 품종별로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이 매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상 수확 전에 많이 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다 컸으면은 어떻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비대 추정 지수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비대 추정 지수 먼저 한번 보고 와야겠죠. 자, 별표사 내용 한번 저랑 같이 빠르게 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별표 내용인데요. 별표 4번이죠. 자, 매실에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별표 4번에 매실의 각각의 품종별 과실 비대 추정 지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30일 전에 했냐부터 지금 1일 전에 했냐, 수확일 기준으로 1일 전에 했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렇게 비대 추정 지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 대표 품종이죠. 남고 품종이고, 자, 수확일 15일 전에 먼저 수확하였다 하면은 남고. 자, 그리고 조사일 15일 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끝까지 컸으면은 이만큼 컸을 거야. 자,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는 1.512를 아까 거기 품종별 비대 추정 지수에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얘가 지금 비대 추정 지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아시면 되고요. 자, 이 각각의 품종별로 이 비대 추정 지수에는 숫자를 다 외워야 하나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까지 암기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수치를 주지 않고 매실의 비대 추정 지수를 암기해서 푸세요 라고 출제를 한다면은, 자, 그거는 수험생 전부 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자, 우리 지금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쓸모없는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이렇게 보는 방법만 알면 된다. 플러스 한 개 더 알면 좋겠죠. 자,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품종은 기본 품종인 남고, 백가하, 재래종, 천매를 다루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말고 지금 이 네 가지 말고 여기 없는 품종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하냐? 자, 당구장 표시 얘가 중요해요. 자, 여기 지금 다뤄본 네 가지 외의 품종은 기본 품종인 남고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품종이 남고, 백가하, 재래종, 천매가 아니고, 자, 다른 품종의 매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비대 추정 지수 표가 주어지고, 자, 예를 들면 뭐 수확 20일 전이다. 자,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20일 전 중에서 남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비대 추정 지수는 1.827을 쓰는구나. 자, 요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구나. 요만큼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살펴본 요 내용이 바로 별표 4번의 내용이다. 자,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튼 우리가 비대 추정 지수는 저렇게 사용을 하고 저 표에서 가져오는 거다. 자, 수학일을 기준으로 수학 며칠 전에 했냐에 따라서 이 비대 추정 지수는 달라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본 표에 없는 표 외의 품종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남고 품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착과 피해 유발 재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해라. 자, 우리 무게 조사시 할 때, 자, 이거 무게를 조사할 때에는 표본주당 표본 과실 중량 1000g 이상으로 한다. 자, 수치 나왔죠? 1000g 이상으로 하는구나. 자,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피해 인정 개수는 별표 3을 따른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추 매실 살구 외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하냐? 자, 이미 살펴봤으니까 특이사항만 한번 볼게요. 자, 보장하는 재해로 심사하고 주수 조사하고,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 산정, 표본주 선정, 그리고 과중 조사까지는 동일하네요. 자, 그리고 낙과무게. 자, 낙과무게는 표본주별로 수관 면적 내. 자,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수관 면적이 뭐냐. 자, 이렇게 쭉쭉 아래로 내려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요만큼의 면적이 바로 우리는 수관 면적이다. 제가 한 3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수관 면적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는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낙과 중 1000g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는 품종을 구분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절반 조사 시행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3번 요 내용이 절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절반 조사 관련 내용이죠. 자, 3번이 절반 조사. 자, 그리고 매실은 비대 추정 지수 사용한다고 했어요. 별표사 방금 보고 온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니까 기수확량 있을 수 있어요. 자, 출야 자료랑 계약자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수확량을 조사를 하는데요. 자, 기수확량을 확인하는 방법 이거죠. 자, 계약자가 먼저 수확을 이렇게 완료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수확량이 된다.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과 피해랑 착과 피해 조사하고요. 자, 그리고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하면은 조사 끝. 자, 요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품목 3가지였습니다. 대매살, 대추, 매실, 살구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미자죠. 자, 오미자는 가장 특이한 게 뭐냐? 자, 오미자는 미리 써두세요, 여러분도. 자, 오미자는 우리가 길이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1m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시행한다. 자, 오미자는 길이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냐? 자, 보장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자, 특이한 거 바로 나오네요.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할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입 대상 오미자에 한해서 유인틀의 형태 그리고 오미자의 수량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측정할 거예요. 자, 보면은 전부 다 길이 나오고 있죠. 자, 오미자는 일단 이 유인틀의 형태, 자, 크게 우리 2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유인하는 틀을 우리가 유인틀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V형자 쓰고요. 두 번째 유인틀의 형태는 우리가 울타리형 유인틀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미자 수량별이죠. 품종별 아니고 수량별이에요. 오미자는 유인틀의 형태 그리고 오미자의 수량별로 유인틀의 실제로 재배하는 길이, 그 중에서 고사된 길이,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된 미보상 길이를 조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무 조사랑 마찬가지로 실제에서 고사랑 미보사를 빼면은 조사 대상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 고사 실제 주수,
고사 주수, 밀보상 주수인데 나무 주수 대신에 우리는 이 유인틀의 길이 1m 단위로 유인틀의 길이로 대신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조사 대상 길이를 기준으로 우리는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조사 대상 길이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유인틀 길이 방향, 여기죠. 유인틀 길이 방향 1m로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자, 표본 구간도 우리가 이렇게 길이 기준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정한 표본 구간별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할 거예요. 전부 수확해서 무게를 조사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절반 조사만 할 수 있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절반 조사만 진행할 수 있고요. 착과 피해가 있는 경우 착과 피해 조사 해야겠죠. 자, 그리고 자, 과실 중량 얼마 이상으로 하냐? 자, 3000g 이상으로 해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본 대추 매실살구는 1000g이었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오미자는 3000g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수학 개시 후에는 어떻게 하냐?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오미자는 길이 기준으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3000g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와서 무게 조사를 진행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수학 개시 후 수학은행 조사 나오는데 앞에서 본 내용이랑 지금 다 동일해요.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할게요. 자, 여러분은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미자의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인틀의 길이 1m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3000g이 포인트였죠. 앞에서 본 대추 매실살구는 우리가 과중조사를 진행할 때 1000g 이상으로 한다 였는데 지금 오미자는 3000g 이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인틀의 길이 1m 기준으로 지금 측정하는 건 오미자다. 자, 이 두 가지가 포인트. 자, 여기 정도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오미자는 정리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쉽죠? 자, 이렇게 공부는 쉽게 중요 포인트만 가져오셔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마지막 품목이에요. 자, 마지막 뭐예요? 유자 나옵니다. 자, 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할 거예요. 자,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참고로 우리 유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종료 시점이 최초 품종 수확 직전이죠. 자, 우리 2차 1과목 교재에 따르면은 유자는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자는 수확 개시 후 조사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사 방법도 수확 개시 전만 나와 있어요. 수확 개시 후는 아예 안 나와 있다. 자, 얘가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수확 개시 전에 우리 수확량을 어떻게 조사하냐. 자, 유자는 얘 빼고 사실 특이사항 없어요. 자, 빠르게 보자면은 보장하는 재해가 맞는지 여부 심사하고, 자, 주수 조사하고, 자,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 조사하고요. 자, 그리고 별표율에 따라서 표본 주수 몇 주로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표본주 고르고 착과수 조사하고 과중 조사할 거예요. 자, 근데 과중 조사에서도 유자는 특이사항 없어요.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를 정해서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아, 특이사항 진짜 전혀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착과 피해 조사도 실시하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하면은 조사 끝. 정말 특이사항이 없네요. 자, 그러니까 유자는 특이사항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시행한다. 얘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비가림 시설. 자, 3가지 품목에 붙어 있었어요. 비가림 시설은. 자, 뭐였냐? 참대포였죠.
참달의 대추, 포도는 우리 시설이 붙어 있어요. 비를 가려주는 비가림 시설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조사를 어떻게 하냐 이 정도 알고 가셔야겠죠. 자, 비가림 시설 어떻게 조사하냐? 자, 먼저 조사 기준을 보자면은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 시설의 구조체랑 피복제의 제조달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우리는 수리비를 산출합니다. 자, 제조달가액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신가 보상을 하겠다.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자,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우리는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하냐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비가림 시설의 피복제와 구조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피복제의 경우에는 피복제의 피해 면적, 피해 입은 면적을 조사하면 되고요. 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냐, 재사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재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바꿔버려야겠죠. 자, 그러니까 교체 비용을 산정할 거고요.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수만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보수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에 그림 2-13번 얘가 비가림 시설의 모습인데요. 자, 보면은 얘네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얘네가 구조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를 덮고 있는 요 비닐 얘가 지금 피복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 피복제는 피해 면적을 조사할 거예요. 피해를 입었으면은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손상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얘를 재사용할 수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재사용할 수 없으면은 교체해야 된다. 재사용할 수 있으면은 보수하자. 자, 그래서 각각의 교체 비용을 산정하거나 보수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자, 이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로는 우리 대추의 비가림 시설만 나와 있지만 우리 이거는 참대포, 참달의 대추, 포도 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이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가림 시설 조사하는 방법은 너무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나무는 특약이라고 있어요. 자, 나무 손해보장 특약 고사나무 조사 어떻게 진행하냐. 자, 다음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면 된다. 자, 먼저 나무는 특약이기 때문에 특약의 가입 여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사고가 접수됐는지 확인될 거고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는 우리가 바로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언제 해요? 자, 나무 조사는 우리가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한다. 자,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나무 조사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확 완료 전에 고사한 주수가 어떻게 되냐? 수확 완료 후에 고사한 주수가 어떻게 되냐? 각각 조사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미보상 주수는 몇 주냐 확인하고 자, 이러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계약자랑 전화로 확인했어요. 자, 근데 수확 완료 후에 고사된 나무가 없대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사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 자, 참달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랑 고사 주수, 미보상 고사 주수를 조사한다. 아, 참달에는 품종별 수령별로 진행하는구나. 한 개 여러분 추가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별표 유의에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고사된 비율, 미보상 비율 조사 같이 해줘라.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총 3시간에 걸쳐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자, 포도부터 유자까지 이 품목들의 지금 이 조사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뭐 알아야 돼요? 자, 보험금 어떻게 주냐?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